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만나기 전 저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나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네요. 저는 성격이 소심한 편입니다. 남편도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싸울 일도 없고 아직까지도 신혼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집안을 보면 남자들은 다들 조용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순한 스타일이에요. 반면 여자들은 기가 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성격 하십니다. 둘은 앙숙이에요. 서로 맨날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특히 시누이. 저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시누이를 처음 봤을 때는 신기했어요. 이런 여자들도 있구나 하고요.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을 보고는 저는 이 사람과는 전혀 친해질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 정반대다 보니 오히려 서로에 대해 이해해주고 맞춰가다 보니 꽤 많이 친해요. 저보다 5살이 많은데 5살 차이 티도 안 나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제게 큰 힘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왕래를 많이 했어요. 시댁이 같은 지역이거든요. 시누이는 아직 미혼이고요. 근데 요즘은 어디 안 나가는 게 최고잖아요. 시댁에는 명절 때만 살짝 뵙고 오는 정도. 이 부분에서는 시어머니도 불만 없으셨고 대신 2주에 한 번 정도 전화 드려요. 제가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각자 집에 전화할 때 옆에서 짧게 안부 묻고 대화하는 정도로요. 명절이라고 해봤자 2번이었지만 제가 음식들 몇 가지만 해서 친정시댁 가져다 드리고 용돈 드리고 오는 정도. 친정시댁 모두 기독교라 제사 차례 없고 명절날 손님도 없어서 우리 결혼 전에도 크게 음식하거나 모이는 일도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히 고부갈등도 없고 두 집안 분위기 모두 보수적이지 않다는 걸 설명드리려고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위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편한 시월드에 속해 있구나. 시어머니가 간섭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유가 될 때 친정시댁 모두 선물 보내드리거나 용돈을 조금 더 드리는 수준으로 감사 표현을 하고 살았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명절이 아니었는데 친정에서 보내주신 과일들을 나눠드리려고 시댁에 들렸는데 시어머니가 방순아, 목욕탕 가자. 더우니까 때도 밀고 하면 좋잖아. 그날 또 목욕탕을 가자고 하시네요. 시국을 떠나서 저는 목욕탕을 가지 못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수두를 심하게 앓아서 흉도 많고 아토피도 심해서 친정엄마랑도 같이 안 가요. 저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예요. 목욕탕 이야기만 나와도 제가 무언가 잘못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간다 해도 이 시국에 목욕탕을.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실 때면 시어머니한테는 흉 이야기는 안 하고 아토피가 있어서 목욕탕을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어머니 시간 괜찮을 때 쇼핑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한 번 거절한 이유로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일할 때도 전화와서 방순아, 목욕탕 가자. 너는 덥지도 않니? 방순아, 목욕탕 가자. 좀 씻고 살아. 방순아, 목욕탕 가자. 목욕탕이 최고야. 그놈의 목욕탕 질리도록 말합니다. 주위에 아무리 물어봐도 시어머니랑 친해도 목욕탕 같이 간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굳이 아파서 안 된다는 사람, 그리고 이 시국에 목욕탕을 고집하는 심리를 모르겠어요. 맨날 목욕탕 타령하셔서 제가 너무 지치고 매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게 질려서 남편한테 잘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저번에 또 전화 오셔서 역정내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목욕탕 가자고 한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방구한테 못 살겠다고 했다며? 그런 걸 왜 방구한테 말하냐? 다음 주에 목욕탕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방구한테 말하지 말고 데리러 와라. 라고 하셨었어요. 저게 2주 전인데 저번 주에는 그냥 어머니 연락 조금 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댁에 간 거거든요. 아무튼 그날 또 목욕탕을 가자고 하시네요. 너 저번 주에 얼렁뚱땅 넘긴 거 내가 까먹을 줄 아니? 방순아, 목욕탕 가자. 더우니까 때도 밀고 하면 좋잖아. 빨리 샴푸랑 린스랑 다 챙겨. 안 챙기고 뭐해?
안 가? 빨리 챙기라고. 니년이 시집살이 한번 호되게 당해볼래? 라고 하시는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매번 거절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힘들고 시어머니 말투에 기가 눌려서 공황 상태가 왔어요. 이래저래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입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신우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중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엄마 미쳤어? 지금 이 시국에 목욕탕을 누가 가? 제정신이야 뭐야? 지금은 밖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시국이고 나발이고 목욕탕은 가야지. 더워 죽겠구만. 방수나 샴푸 챙겨라 빨리. 엄마 정신 차리라고 좀. 시끄러워. 네가 같이 갈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 목욕탕도 안 가는 년이 말이 많아. 그 순간 신우이의 눈빛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냄비에 물을 가득 담고와 시어머니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러고는 베란다로 가더니 호수를 들고 오더니 집안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신우이의 기가 무섭다 했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는 신우이의 기세에 눌려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신우이가 말했어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 왜 엄마만 생각해? 엄마?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남한테 피해주는 이딴 거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내 엄마 아니야. 이 시국에 목욕탕을 간다고? 그리고 시국을 떠나서 광순이가 목욕탕을 가기 싫어하는데 왜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 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 당신은 치매 아니면 귀신이 붙은 거야. 그게 아니면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신우이의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도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물바다가 된 거실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심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던 그때 신우이가 다시는 방순이한테 목욕탕 가자는 말 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많이 놀랬지? 미안. 나도 그러려던 게 아닌데 엄마 성격을 아니까. 저런 식으로 안 하면 정말 평생 목욕탕 가자고 할 거야. 앞으로는 여기 오지 마. 우리는 밖에서 따로 보자. 라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그때서 또 신우이의 감사함을 알게 되었네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저도 이제 사이다 신우처럼 조금씩 성격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빚쟁이 같고 이중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사는데 이런 시어머니였다는 거 진작 알았다면 절대 안 살았을 겁니다.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해준 건 허락밖에 없었고 친정에서 집이며 가전 가구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시댁에서는 가끔 생각날 때면 반찬이랑 부식거리 가져다 주시는 게 다인데 그것도 신우집에 갖다 주려고 한 거에서 남은 거라든지 신우집엔 고기 해주면 우리 집엔 야채 계란 이런 거 갖다 주는 거 저 다 압니다. 집 구할 때 신랑 회사 가까운 곳으로 얻어주시다 보니 친정보다 시댁에 가까운 곳에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네요 정말. 결혼 초기에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기 전에 전화 꼭 하고 죄인 마냥 가도 되냐 몇 번을 묻고 오셨죠. 그런데 지금은 전화도 없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이닥칩니다. 그냥 외출했다가 생각나면 오시는 것 같아요. 신우 시모 다 끌고 출동하셔서 무슨 체크하시듯 이것저것 들춰보고 난립니다. 다행히 아직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안 하시네요. 그러다 친정엄마라도 와 계시면 왔다가 인사만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듯 가버리시고 저녁에 저한테 전화와서 괜한 트집 잡고 짜증내십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원래 명절 생신 때 20만원씩 드리던 거 전에 급하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그때 마침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서 돈 3만원 빌린 일이 있었어요. 해서 30만원 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2달 전인데 그저께 전화와서 그럽니다. 3만원 갚아라. 내 3만원 왜 떼어먹냐? 내놔. 더럽다 싶어 계좌로 그냥 싸드리니 왜 계좌로 넣냐고 난리. 신랑 고등학교 때 시아버지가 사기당하고 보증빚도 안고 집 완전 망해서 전국으로 온 가족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인 지 4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대학도 혼자 힘으로 다니고 힘들었고요. 그래도 기특하게 졸업과 동시에 취직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시댁에서는 저한테도 신랑한테도 기댈 만한 언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잘난 아들 내가 키웠어. 키운 값을 해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네요. 우리 집 살 때는 나 몰라라 나 돈 없다 배째라 하더니 실제로 배째라고 말하셨습니다. 자기 나이 들고 늙으면 집 하나 사달라고 무슨 맡겨놓은 것 마냥 말합니다.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는 특히 더 심합니다. 우리 아들이 나 나중에 집 사줄 거야. 우리 아들이 나 나중에 다 먹여 살릴 거야. 라면서. 그리고 둘째가 생겼을 때 시어머니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툭하면 임신하냐? 우리 아들이 너한테 발목 잡혀서 사는데 거기다 더 짐을 얻냐? 당장 병원 가.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신랑한테 하니 신랑이 화나서 따지러 시댁 쫓아갔죠. 그랬더니 신랑한테는 제 몸 상태가 걱정돼서 그렇게 말한 건데 새아기가 시어머니를 나쁜 년을 만든다며 울고불고 난리치고요. 내가 죽어야 되겠냐며 저한테 온갖 잡소리 다 하시고 신랑한테는 안 그런 척. 저 그 일로 충격받아서 일주일 동안 속에 화병이 돋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둘째 유산되고 그 일 이순으로 시집간 신우 불임 판정받아 애기 못 가지는 거 보면 솔직히 인간응보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우 시험관하기 시술하면서 착상 한번 하고 결과 나오기도 전에 우리 아기 아기용품 있는 거 이것저것 다 말하면서 챙겨놓으라고 하고 쌍둥이면 어쩌지? 하면서 하하호호 하더니 결과가 안 좋은지 신우 시어머니 둘이 절에 다니더군요. 요즘은 우리 아들내미한테 내가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라고 가르치네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거 친정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친정엄마가 화나서 바로 시어머니랑 대판 싸웠는데 그 후로 집에 찾아오고 빚쟁이처럼 구는 게 더 심해졌어요. 얼마 전엔 계란 필요하지도 않은데 한 판 사오셔서는 계란값 내놔. 요즘 계란이 얼마나 비싼데 거저 먹으려고 하냐? 신랑한테 말해도 인연 끊거나 하기엔 신랑이 너무 안 되었고 신랑 또한 저와 친정에 너무 미안해하면서 자꾸 움츠려드는 것 같고 신랑이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엄포를 놓고 으름장을 놓아도 더 심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외식하자고 사달라고 쪼르고 사드리면 새벽이 될 때까지 노래방 술집 전전하시면서 절대 집에 못 가게 하시고 제가 화나서 집에 먼저 가겠다고 하고 가면 다음날부터 또 난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싶습니다. 참으로 갑갑하네요. 댓글 좀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신랑 불쌍한 건 이해하겠지만 저런 상종 못할 사람들한테 계속 볶이면서 사시려고요? 신랑한테 처세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서 그러실 거면 그냥 짐 싸들고 나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님 집도 세간살이며 다 님이 해오셨으니 남편도 할 말은 없는 거 아닙니까? 남편 힘들겠다고 본인 힘든 거 감수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도 아닌 것들 인간 대접해주겠다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일단 어떻게든 들어가는 돈을 줄입니다. 그리고 신랑분에게는 꼭 말하세요. 왜 혼자 감내하시나요? 다 얘기하고 합의점을 찾으세요. 녹음은 꼭 해놓으시고요. 싸움 난 날 바로 얘기합니다. 신랑한테. 그리고 돈 얘기나 무슨 얘기들 신랑이랑 상의해보고 신랑 편으로 알려드린다고 하세요. 돈은 무조건 계좌이체 하세요. 흔적이 남아야 잡아떼지 못합니다. 님 남편한테 얘기하고 앞으로 내가 좀 심하게 하더라도 나한테 다 맡기라고 하세요. 아니면 나도 우울증 걸려서 이 결혼 생활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냥 저한테 맡기라고 하고 시댁한테 나쁜 며느리 하세요. 저런 인간들은 잘해줘도 좋은 며느리라고 말 안 합니다. 말없이 이사 가시고 집 비번 가르쳐주지 마시고 허락 없이 약속 없이 방문하지 말라고 하세요. 답이 없네요. 과감히 인연 끊으세요. 그런 사람은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 쉽게 봐요. 우리나라 아들 하는 게 아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본인들 노후 책임지게 하려고 아들 하는 거 맞죠? 그렇게 보면 아들들도 불쌍해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지 본인들 노후 대비책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듯해요. 요즘 어떤 자식이 자기 식구들 먹고 살기 빠듯한데 부모까지 책임질까요? 현실적으로. 다음 사연입니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결혼 3년차 애기 2둘.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만사까지 일했고
애기 낳고 울고불고 키워서 이제 두 돌이네요. 신혼 없이 임신 출산 육아 바로 하느라 정신도 없고 혼이 나가서 애 키웠어요. 울면서. 애 100일 되었을 때쯤 국에 밥 말아먹는 둥 마는 둥 할 때도 밖에 못 나가면 남편은 인터넷으로 장을 봐서 요리 좀 하래요. 원래 손도 느리고 반찬은 그때 양가 부모님이 챙겨주신 국이나 찌개 한 가지, 메인 요리, 수육, 제육, 오삼불고기 등등 해서 먹었고 물론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밥이고 뭐고 그때는 틈나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요리할 때 남편은 와서 맛보더니 이건 우리 엄마가 진짜 잘하는데? 오, 이건 우리 엄마가 한 맛이랑 비슷한데? 등등 솔직히 다른 집들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전 노력했어요. 애기 자거나 혼자 집중해서 놀 때 느린 손으로 한두 가지 해도 정리까지 훌쩍 1시간 지나고 맨날 시엄마, 저희 엄마 얘기하면서 옛날 분들은 맞벌이에 애도 키우면서 시부모도 모시고 살았다고 어쩌고 전 저희 엄마 삶이 많이 안쓰러워요. 사랑과 전쟁 나오고도 남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위수술한 아빠 때문에 짜고 매운 거 피하면서 음식하셨고 그 와중에 일까지 하셨어요. 결론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행복하셨다 그건 모르겠어요. 시댁이 거리가 멀어 가끔 가면 시어머님 요리 잘하시니 이것저것 해주세요. 자식 먹이고픈 마음에 나가서 외식 한 번 없이 매 끼니를 이것저것 하세요. 제가 요리 솜씨도 없고 손도 느리니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멀뚱멀뚱 뭐 할 거 없나 뻘쭘하게 쳐다보다 결국 하는 건 설거지. 도와드린다 표현하기도 민망하죠. 시어머니도 제 눈에는 안쓰러워요. 더운데 계속 부엌일. 근데 남편은 어머니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먹이는 거 원래 좋아한다고. 제가 부모님들처럼 칠첩반상 이런 거 못해요. 해봤자 한두 가지. 아무튼 반찬을 해도 반은 버리고 어쩌고 하는데 물론 시켜 먹거나 주말에 외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날은 저는 음식 당연 안 해요. 물론 집에 국은 항상 있어요. 남편이 국을 좋아해서 술을 먹어도 밥은 따로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남편 하는 말로는 네가 주에 몇 번이나 요리를 하냐? 힘들게 돈 버는 남편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요리밖에 없는데 안 하잖아. 랍니다. 며칠 전 대판 싸웠네요. 아기용 닭백숙하고 남편은 평소 백숙 싫다 해서 닭볶음탕 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으면 애가 자꾸 올라오려고 해서 저는 먹는 둥 마는 둥 한 조각 먹고 남편 편하게 먹으라고 애 데리고 놀다가 식탁 갔더니 흔히 말하는 뻑살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도중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 밥맛 떨어져서 그냥 치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뭐 먹다가 살에 걸려서 기침하더니 물 좀 갖다 주래요. 그래서 갖다 주려고 컵에 물 따르고 있는데 빨리 좀 가져와라. 느려 터졌네. 랍니다. 저 소리에 욱해서 저도 막 퍼부었어요. 그럼 네가 갖다 먹으면 될 것을 왜 시키냐? 시키지 좀 마라 방구 같은 놈아. 내가 네 종이냐? 평소에도 냉장고 앞에 앉아서 콜라 좀 달라 뭐 달라 진짜 열받아서 막 퍼부었더니 제가 진짜 욱해서 욕도 한마디 했어요. 그 소리 듣더니 네 집으로 가. 꺼져버렸으면 좋겠네. 그리고 네가 한 음식 맛대가리 없어. 맛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짓수가 뭐 있어야지.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하냐? 네가 먹으면 그게 맛있냐? 레시피는 보고 하는 거냐? 백종원 레시피 모르냐? 아니 맛없는데 닭볶음탕은 뻑살만 남겨놓고 다 먹고 심지어 장모님이 해준 것도 맛이 없대요. 저희 엄마 음식도 평가질. 저희 엄마 음식 솜씨 좋으세요. 그냥 남편은 시어머니 음식이 최고인가 봐요. 아, 딱 한 번 매번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고 한 날이 찌개에 고기에 생선에 반찬 5가지 있었던 날인가? 여러분들은 몇 개 육회공을 드시나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 130 줍니다. 130도 받은 지 3개월째고 원래는 100만원 줬었네요. 항상 평가질 지적질. 젓갈까지도 저희 엄마가 낙지젓 사주시고 시엄마가 오징어젓 사주셨는데 젓갈 어디서 사셨냐고 그거 중국산이라고 오징어젓 국산이고 비싼 거라고 그거 찾고 가지수 채워주려고 사다 놓으면 산 거는 싫고 안 하면 안 한다 뭐라 하고 하면 맛없다 날리고 우렁 강된장 같은 거 하면 난 국이 좋은데 그러고 풀이 없다고 해서 풀 해주면 젓가락 손갈 데 없다고 하고 저 비위를 어찌 맞추나요?
그 다음날에 조리해놓고도 저보고 밥 달래요. 배고프다고 저희 엄마가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사다 준 한우 설렁탕에 오징어 젓갈 파김치 거의 다 먹은 거 줬더니 사진을 찍네요. 이게 밥상이냐? 라면서. 진짜 열받아서 한두 가지 하던 음식도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보고 반찬 보내라 하던지 너가 알아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사진 찍고 반찬 없는 거 사진 찍고 그러고 있네요. 너무 화가 나요. 제 딴에는 노력한다고 하는 건데 남편 성에 안 차는 걸 어쩌나요. 우리 엄마는 맨날 칠첩반상이야. 밖에서도 쓰레기 먹는데 집에서도 쓰레기 먹을 수 없잖아. 남편이 맛없다고 하면 맛있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아예 음식을 안 하겠다고? 꺼져버려. 라는 소리나 듣고 애 데리고 짐 싸서 부랴부랴 나가는데 쫓아나와서 택시 기다리는데 애를 들쳐업고 들어가고 친정 가지마. 적당히 해라. 랍니다. 진짜 숨 막혀요. 댓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님 남편은 지금 이혼을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밥을 더더 맛없게 해서 남편이 밥 먹으며 하는 소리 다 녹음하시고 폭언 유도하셔서 녹음하시고 남편이 애 봐주는 시간도 일일이 다 적으시고 그보다 얼른 변호사 만나셔서 나중에라도 이혼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 알아오셔서 증거 모으세요. 이혼 사유 증거 남기려고 쇼하네요. 님도 다 녹음하고 증거 만드세요. 사진을 왜 찍는지 진짜 모르시겠어요? 님 남편은 이미 남이에요. 님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안 남았으니 님도 단념하시고 남아있는 정 다 털고 남편이 하는 말들 다 몰래 녹음해서 이혼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냉장고 앞에서 콜라 달라 물 달라 하면 주지 마세요. 남편놈 옆에 있으면 뒤통수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어요. 130 주면서 웃기네요. 그런 말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엄마한테 생활비 300 주는데 아빠처럼 벌어와봐. 시어머니처럼 요리하게 노력해볼게 하세요. 생활비 130 주면서 무슨 칠첩반상을 원한대요. 지 엄마 음식이 좋으면 본인이 지 엄마한테 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 못마땅하면 생활비 네가 관리하고 다 사먹고 시켜서 처먹으라 해요. 애 케어하면서 밥하는 게 쉬운 줄 아나. 쓰니 그거 알아요? 반찬 투정도 이혼 사유에 속하는 거요. 이제부터 꾸준히 녹취하세요. 아예 맛없게 하세요. 그리고 소송 걸어 위자료 받고 이혼하세요. 유책 사유가 있으니 위자료 가능합니다. 수임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세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임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야무지게 챙기시고 재산 분할도 소송할 때 야무지게 판결받으세요. 쓴이는 애 키워야 하니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유종의 미 따위 줄 필요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이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세요. 그래야 애 키울 수 있어요. 글만 읽어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쓴이는 어찌 견디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꼭 이혼하세요. 인생 길어요. 애는 금방 커요. 당분간 친정도움 받으시며 직장도 알아보고 하시고 혹시 애 못 준다 발광하면 애 주고 나와요. 저도 못 키워요 남편은. 님 남편 여자 생긴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반찬 거지 같다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님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하는 수작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님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이 설명이 안 되네요.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듯해요. 사진 찍는 건 증거 남기려 하네요. 남편 음식을 님 보기에 최대한 이쁘게 해주세요. 와장창 물엿 뿌리고 깨 뿌리고 딱 보기에만 이쁘게. 거기에 정신 나간 척 소금을 섞거나 설탕을 섞거나 하는 건 님 마음이고요. 남편이 사진 찍으면 님은 녹음기 켜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